2022년 10월 서울 반란구. 밤 12시가 넘을 시간, 회사에서 마지막 불을 끄고 나온 미질 씨는 피골에 찌든 얼굴로 대로변을 서성였다. 오늘도 야근이라니. 버스는 다 끊겼겠지. 그때였다. 비도 부슬부슬 내리고 바람이 불어와 어깨가 저절로 움츠러들었다. 그 순간 골목 저편에서 한 배이 오르된 흰색 택시가 슬그머니 나타났다. 운전사는 무표정한 중년 남자. 눈밑이 튀나고 말씨도 거의 없었다. 방배동까지요. 운전사는 대답 없이 조용히 출발했다. 라디오에서는 잔음 섞인 밀수 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다. 차 안의 이상한 기운. 찬바는 어둡고 기가 유리창을 조드렸다. 유진 씨는 졸음과 피곤함에 정신이 오락가락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찰컥 하는 소리가 들렸다. 뒷좌석 안전벨트가 저절로 움직인 것 같다다. 뭐지? 내가 착각했나?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백미러 너머로 운전사의 눈이 반짝였다. 오늘 날씨가 참 꿀꿀하죠. 처음 들은 운전사의 목소리. 어딘가 서늘하게 들렸다. 네, 그러게요. 유질 씨는 괜히 몸이 오싹해졌다. 따라오는 그림자. 택시는 한참을 달려 인적 드문 방배동 골목에 멈췄다. 다 왔습니다. 카드를 내밀려던 순간 찬밭 바로등 밑에 검은 실물이 오득건이 서 있었다. 머리가 길고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였다. 혹시 저 사람? 운전사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이 동네엔 밤마다 저런 사람들 자주 보여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곤 아무런 인사 없이 출발해버렸다. 정적과 속삭임. 유지 씨는 이상하게 그 자리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혹시 내가 착각했나? 아까 그 여자 진짜 사람이었을까?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그 여자도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칠흑 같은 눈동자, 얼어붙은 미소.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혼자야. 예지 씨는 깜짝 놀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퍼따란 웃음이 나왔다. 진짜 피곤해서 헛것을 보나봐. 하지만 다시 돌아본 바로등 밑엔 이미 아무도 없었다. 집까지 따라온 기운. 특히 아파트 로비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탔다. 버튼을 누르는데 끼리 문이 닫히기 직전 누군가 엘리베이터 문틈에 손을 집어넣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없었다. 집에 들어와 문을 잠그자마자 현관 거울 너머에 흐릿하게 흰 원피스의 여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설마 나를 따라온 건가? 공포와 함께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책부터 유혹, 익숙한 하지만 낯선 소리. 그날의 밤 유진 씨는 침대에 누웠지만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낯선 숨소리, 바람 소리와는 다른 기. 누군가 바닥을 끄는 듯한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그리고 귓가에 속삭임이 들렸다. 같이 잊자. 유지 씨는 소스라치게 일어나 방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물이 열린 들말 앤들 로이 KO 고이 된 노원. 그날 이후 유지 씨는 그 밤 택시에서 내린 이유도
늘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늦은 밤 택시를 타고 집에 가다 누군가 나와 함께 내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이 밤, 밤심 곁에도 누군가 서 있을지 모릅니다. 그 밤 이후 유진 씨는 평소와 달리 집에서 자주 안경을 보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그는 늘 방배동 골목 흰 원피스 여자가 서 있던 가로등 아래 홀로 서 있었다. 주변은 온통 어둡고 비가 내리는 소리만 들렸다. 가까이 다가오면 올수록 여자의 얼굴이 점점 더 흐릿하게 변해 도무지 눈을 마주칠 수 없었다. 그러다가 등 뒤에서 무거운 손길이 어깨를 잡는단다. 같이 집에 가자. 찬 목소리 그리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손등. 유지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늘 새벽 3시 33분이었다. 그 시간이 오면 어김없이 현관문 앞에서 누군가 작은 발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회사에서의 변화, 직장 생활에도 변화가 생겼다. 늘 봤던 동료들이 유진 씨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왔다. 점심시간 복도 끝 창가에 혼자 멍하니 있던 유진 씨에게 신입사원 미정이 다가와 속상이듯 말했다. 선배, 혹시 요즘 이상한 사람 따라오지 않으세요? 깜짝 놀란 유진 씨는 왜? 무슨 말이야?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늘 아침 엘리베이터 CCTV에서 선배 뒤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았어요. 흰 옷 입은 여자, 얼굴이 잘 안 보였는데 선배 뒤에 바짝 붙어서 순간 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한밤중의 전화. 어느 날 밤 집에서 혼자 라면을 먹으며 TV를 보던 중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상대방은 아무 말이 없었다. 숨소리만 들렸다. 여보세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아주 작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같이 있자고 했잖아. 심장이 멎는 것 같다가 전화를 떨어뜨릴 뻔하며 풍급히 끊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부터 집안의 거울, TV 화면, 유리창마다 흰 원피스 여자의 그림자가 비치기 시작했다. 무당의 경고. 더는 버틸 수 없던 유진 씨는 친구의 추천으로 서울의 한 유명한 무당, 모속인을 찾았다. 좁은 방, 촛불 냄새, 한국 차림의 무당이 조용히 말했다. 밤심 뒤에 집착이 아주 센 영혼이 따라다니고 있네요. 택시, 최근에 이상한 경험 하지 않았어요? 유지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영혼은 평범한 교통사고가 아니다. 원한이 너무 깊어서 택시를 탄 사람 중 외로움이 많은 이들을 따라다니는 습관이 있어요. 특히 마음이 약한 사람을 노려. 무당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이번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택시에서 내릴 땐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기 전 한번 크게 숨을 내쉬세요. 안 그러면 그 영혼이 집 안까지 따라올 수 있어요. 마무리 미해결의 공포. 유지일 씨는 그날 이후 모든 택시를 피하게 되었고 밤에는 절대 혼자 다니지 않는다. 하지만 가끔씩 새벽녘 복도 끝에 흰 원피스 여자의 발자국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온다고 한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서울의 밤, 택시에서 내릴 때 혹시 뒤를 돌아본 적이 있나요? 밤심이라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후 유진 씨는 불면증에 시달리며 이게 나만의 판단이었을까? 혹시 이 현상을 경험한 사람이 또 있을까? 나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어느 늦은 밤, 유진 씨는 네이버 카텍 서울심야괴담에서 택시 귀신 관련 게시글을 찾아 읽었다. 수많은 댓글 중 한 줄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저도 반대동에서 야근 후 택시 타고 비슷한 여자 봤어요. 하얀 옷, 긴 머리. 근데 그 여자, 제 집 현관 거울에 비쳤다가 사라졌어요. 또 다른 댓글에는 서울 밤 택시, 뒤에 아무도 없는데 자꾸 안전벨트가 스스로 움직여.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계속 쳐다봤어요. 그 뒤로 밤길을 혼자 걷는 게 너무 무서워졌어요. 나만의 일이 아니었구나. 유질 씨는 오싹한 안도감과 동시에 더 깊은 공포에 빠졌다. 미스터리한 기사님. 며칠 후 퇴근길에 동료와 술 한잔을 하고 늦게 집에 돌아가던 날, 유질 씨는 다시 한번 택시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 익숙한 흰색 택시. 문이 열렸고 그때 두 기사님이었다. 반배동까지죠? 이상하게도 이번엔 아무 말 없이 출발했다. 차 안의 공기가 묘하게 눅눅하고 라디오에서 흐르는 음악도 거꾸로 재생되는 것처럼 들렸다. 빅미러 너머도 기사님의 눈이 자꾸만 뒷좌석을 힐끔거렸다. 혹시 이 택시 자주 타세요?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기계적이고 감정이 없었다. 유진 씨는 숨을 삼키며 아니요. 가끔 늦게 끝날 때만 라고 답했다. 가끔 다시 태워주는 손님은 별로 없는데 이 말에 소름이 온몸을 훑었다. 불 꺼진 방, 열린 창문. 집에 도착해 급하게 택시에서 내리자 기사는 조용히 창문을 내렸다. 오늘은 따라오지 않네요. 운이 좋으신가 봐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택시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집에 들어온 유진 씨는 밤에 불을 켜려다 이미 불이 꺼져 있는 걸 알아챘다. 창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차가운 밤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그 순간 창문 바깥에서 흰 원피스 자락이 살랑살랑 바람에 흔들리며 사라지는 걸 분명히 봤다. 끝나지 않은 두려움. 그날 이후 유진 씨는 이상하게도 평범한 나날로 돌아난 듯했다. 하지만
가끔 꿈속에서 택시 창문 너머 흰 원피스 여자다. 가만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회사 엘리베이터에 혼자 있을 때 문이 닫히기 직전 누군가 손을 넣으려는 듯한 차가운 기운을 느끼기도 했다. 이따금씩 택시를 탈 때 등 뒤에 철컥 하는 안전벨트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열린 결말 랜들 공포의 전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도 밤늦게 택시를 타본 적 있나요? 창밖을 바라보다 어두운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 서 있는 걸 본 적 있나요? 서울의 밤, 당신의 길을 조용히 따라오는 그림자나 있다면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혹시 이와 비슷한 기이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이야기의 진실에 대한 여러분만의 해석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밤, 당신의 방 안에 아직도 누군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토요일 밤, 서울에서 4시간 넘게 차를 달린 두 사람. 독을 내대도 잘 뜨지 않는 산마루 산장을 어렵게 찾아 깊은 숲속 맷단 길을 따라 들어섰다. 펜션 앞엔 희미하게 빛나는 백열등, 작고 오래된 산장 건물, 온 앞에는 주인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어서 오게, 오늘은 손님이 자네들 뿐이네. 특유의 강원도 사투리, 느릿느릿 말투. 밤이 좀 춥고 전기도 약한데 그래도 조용히 쉬다가게 보영과 서윤은 밤을 대성받고 잠시 산장 주변을 산책했다. 산속 공기는 차가웠고 멀리서 이상한 바람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상한 밤, 낡은 복도. 방 안은 도시 목재 냄새와 묘하게 오래된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다. 바닥은 삐걱거리고 창문은 작고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다. 서윤이 말했다. 여기 분위기 진짜 오싹하지 않아? 덕지도 다 뜯어지고 뭔가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보여는 못 쓰며 무슨 소리야? 여기 완전 자연이잖아. 라고 했지만 자신도 왠지 모를 불안함을 느꼈다. 밤 한 곳서 다른 벽과 색이 다른 이상하게 어두운 문이 하나 있었다. 자물쇠는 걸려 있지 않았지만 손잡이를 잡는 순간 스르 안에서 찬바람이 새어나왔다. 기묘한 그림자와 이상한 소리. 밤이 깊어갈수록 산자는 점점 더 조용해졌다. 밖에서는 가끔 산짐승이 지나가는 소리와 어디선가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 같은 바람 소리만 들렸다. 서윤이 잠에서 깨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걷는데 낡은 마룻바닥 아래에서 퉁퉁 하는 발소리가 들렸다. 보연아, 너야? 그러나 보연은 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 순간 방 구석 어두운 문틈 사이로 누군가가 천천히 손가락을 내밀었다. 사라진 방,
사라진 주인. 아침이 되자 산자는 이산하리만치 조용했다. 주인 할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었다. 토론틀 데스트엔 긴물이 스며든 오래된 투숙자 명부만 모여 있었다. 거기에는 박도연, 임서윤, 도사란 이름 아래 희미하게 번져 있는 이름 모를 누군가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여기서 나가려면 절대 어두운 방을 열지 마시오. 그러나 전날 밤 어두운 방의 문은 이미 약간 열려 있었다. 팔출과 마주친 짐씨. 급히 짐을 챙겨 산장을 벗어나려는 두 사람. 그런데 차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서윤이 창밖을 보다가 놀라 소리를 질렀다. 펜션 뒷마당. 밤에 본 그 어두운 방문이 이상하게도 밖에서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누군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두 사람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도련은 핸드폰으로 119에 전화하려 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발소리, 숨소리, 그리고 누군가 여기 들어오면 안 돼 라고 속삭이는 소리. 두 사람은 마지막 힘을 내어 산길을 따라 뛰기 시작했다. 뒤를 돌아본 순간 산장 전체가 안개 속으로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다. 마무리 미해결 그리고 질문. 보연과 손입는 어떻게든 도로까지 내려와 마침내 구조를 닫았다. 그런데 경찰과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산장 위치에는 아무 건물도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찍었던 사진 속 산장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여행지에서 지도에 나오지 않는 이상한 숙소를 만난 적 있나요? 만약 그 어두운 방을 더 크게 열었더라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의 해석, 비슷한 체험담, 그리고 추측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밤 지도에 없는 산장으로 당신을 부르는 속삭임이 들려온다면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주인공은 24살 대학생 최연수. 시험이 끝나고 저렴한 월세에 끌려 부산 동래구 조용한 골목에 위치한 낡은 원룸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 집주인 할머니는 계약서에 꼭 이산한 조건을 덧붙였다. 밤 12시 이후엔 절대 복도에 나가지 마라. 특히 지하실 문은 건드리지도 말고. 현수는 설마 무슨 대단한 일이 있겠어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밤마다 들려오는 발소리. 이사 첫날 밤 현수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시험 공부에 집중했다. 자정이 만 넘었을 무렵 복도에서 또가 누군가 구두를 신은 듯한 발소리가 일정하게 울렸다. 이상하게도 발소리는 꼭 자기 단문 앞에서 멈췄다가 지하실 쪽으로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다.
심장이 쿵 내려앉고 땀이 손바닥을 적셨다. 무서움과 호기심. 몇 날 며칠 반복되는 밤의 발소리에 현수는 점점 불안해졌다. 옆반 대학원생 선배일이 물어봤다. 현, 혹시 밤에 이상한 소리 안 들어요? 선배는 대답 대신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고 신경 쓰지 마라. 괜히 궁금해하지 말고 나고만 했다. 하지만 호기심을 참지 못한 현수는 어느 날 밤 살금살금 방문을 열고 복도 듯 지하실 문에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속삭이고 있었다. 지하실의 비밀. 결국 어느 날 발소리가 시작될 때 현수는 용기를 내어 복도를 따라 지하실 문까지 다다랐다. 문틈 아래도 차가운 바람이 스며나오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진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좁고 어두운 계단이 아래로 이어졌다. 손전등을 들고 한 발, 두 발 내려가는데 던마다 이상한 글씨와 빗물에 번진 손자국이 가득했다. 지하 한가운데 낡은 책상이 있었고 등 위엔 흙으로 얼룩진 받침집 몇 개가 흩어져 있었다. 마주친 그림자. 갑자기 뒤에서 또가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여기 들어왔네? 낮고 신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렸다. 현수는 숨을 죽이며 조용히 뒤를 돌아봤다. 어둠 속에서 창백한 얼굴의 여자가 도두를 신고 지하실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현수는 겁에 질려 지하실을 빠져나오려 계단을 뛰어올랐다. 그런데 지하실 문은 굳게 닫혀 열리지 않았다. 탈출, 그리고 7일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현수는 지하실에서 정신을 잃은 채 경비 아저씨에게 발견됐다. 지갑과 핸드폰, 심지어 그가 발견했던 학생증들 모두 사라지고 지하실에는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후 현수는 예년 같은 날짜 밤이 되면 어디선가 또가 발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열린 결말 랜드 질문. 여러분, 낡은 원룸 지하실 문틈에서 누군가 당신을 두고 있다면 용기 내서 확인하러 가실 건가요? 혹시 원룸, 하숙집, 자취방에서 이상한 소리나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기묘한 체험담, 해석 또는 추측을 남겨주세요. 이 밤 도산의 어느 골목 누군가
꼬각꼬각 당신을 찾아 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혹시 부산의 오래된 골목 어딘가에서 밤마다 들려오는 알 수 없는 발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올해 여러분께 한 명의 대학생이 겪었던 기이하고 설명되지 않는 지하실의 기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새로운 시작, 그러나 불안한 예감. 최연수, 부산의 한 대학교 3학년. 공부에 집중하고 집안 사정도 넉넉지 않아 박산 원룸을 찾다 보니 봄내고 골목 어귀 오래된 붉은 벽돌 건물 유섬하우스에 이사를 오게 됐다. 첫인사는 그저 조용하고 낡았을 뿐. 그러나 집주인 할머니의 마지막 한마디다. 왠지 마음에 걸렸다. 밤 12시 넘으면 복도에 나가지 말아요. 지하실은 그냥 없는 셈 치고 살아요. 밤마다 천막에서 이상하게 으슬으슬한 바람이 불고 현수는 그 말을 자꾸 곱씹게 된다. 반복되는 밤의 소리. 이사 첫째 주. 현수는 시험 준비에 몰두했다. 하지만 밤이 짙을수록 집 전체가 기묘하게 조용해졌다. 자정이 넘으면 복도에서 똥다 똥다 여자 도둑 소리다. 저마치 3번. 현수의 방문 앞에 멈춰섰다다. 다시 지하실 방향으로 멀어진다. 휴대폰으로 시간을 볼 때마다 딱 00:13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소리. 현수는 혹시 다른 사람도 듣는 건가 싶어 이쯤이 402호에 사는 선배에게 묻었다. 선배는 말없이 찬방만 쳐다보며 괜히 궁금해하지 마라. 지하실 생각하지 말고 딱 한마디 남긴다. 그날 밤 창문 너머 누군가 현수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에 벌컥 겁이 났다. 이상한 계약과 감춰진 기밀. 며칠 후 현수는 월세를 내다 집주인 할머니 집에 들렀다. 벽잔 한 부서, 오래된 흑백 사진 몇 장이 흙이 보였다. 원룸이 되기 전 이 건물은 70년대 여관이었다고. 사진 속 낡은 간판 아래 흰 원피스 차림의 여자다. 창가에 서 있었다. 할머니는 사진을 얼른 감추며 신경 쓰지 마. 다 옛날 일이야. 목소리가 떨렸다. 현수는 마음 한구석에 불길한 느낌이 더욱 퍼졌다. 지하실 앞에서 마주친 것. 어느 비 내리는 밤 현수는 복도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거기 누구 있어요. 깜깜한 복도 끝 지하실 문 앞에서 희미하게 흰 원피스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현수는 겁을 내며 방으로 들어갔지만 방문을 닫는 순간 바깥에서 또가 점점 빨라지는 발소리다. 문 앞에 멈춰섰다. 점점 강해지는 현상. 이후로 현수의 생활은
점점 이상해진다. 책상이 저절로 흔들리고 거울 너머 뒤에서 무언가 스치는 듯한 그림자. 샤워 중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낮게 부르는 목소리.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현수는 이쯤 402호 선배에게 이 모든 일을 털어놓는다. 선배는 한숨을 쉬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여기 매년 한 번씩 원룸에서 학생이 사라져. 다들 입을 다물 뿐이지. 지하실 한 번 열리면 절대 닫히지 않는다더라. 과거의 기록. 공포에 사로잡힌 찬수는 지역 도서관에서 이에 신문기사를 찾는다. 1977년 동래구 여관 여고집 리문의 실전. 엿줄로 끝난 사건 기사. 두 여관이 지름의 유성아웃을 임을 확인한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더욱 기적이자 기사 마지막에 실종 직전 누군가 구경 소리를 지하실 계단에서 들었다는 목격자 진술 이라는 문장이 있었다. 밤의 목격자. 다음날 밤 현수는 치료에 결심을 한다. 곰곰 식상 복도 불을 끄고 지하실 문 옆에 숨었다. 또가 익숙한 발소리. 이번엔 진짜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하실에서 희미한 불빛과 흰 원피스 여자의 뒷모습. 그녀는 한 손에 낡은 학생증을 들고 계단 아래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이때 현수의 핸드폰 카메라 플래시가 실수로 터졌다. 순간 여자의 얼굴이 번개처럼 정면을 쳐다봤다. 새하얗고 표정 없는 눈동자. 이따엔 키가 번진 듯 미소가 그려져 있었다. 현실과 악몽의 경계. 이후 현수는 잠만 들면 지하실을 걷는 꿈을 꾼다. 계단 아래 점점 가까워지는 여자의 발소리와 낡은 학생증이 키로 얼룩지는 장면. 한 번은 꿈속에서 그 여자다. 현수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내 학생증 돌려줘. 그날 아침 책상 위엔 분명히 현수가 본 적 없는 오래된 여학생증 한 장이 올려져 있었다. 마지막 선택. 공포와 악몽에 시달리던 찬수는 이사를 결심한다. 짐을 싸던 밤 지하실에서 또 3번 또다 익숙한 소리다. 점점 가까워진다. 이번엔 방문이 스스로 기이 소리를 내며 서서히 열린다. 선수는 침대 구석에 웅크린 채 입을 틀어막고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살아온 손이 현수의 어깨를 살며시 잡았다. 팔줄 그리고 남겨진 것들. 아침이 닿자 현수는 기적적으로
자신의 방에서 깨어났다. 다시는 그 원룸에 돌아가지 않았지만 이따금 지하철역 계단, 학교 복도, 심지어 새로 이사한 원룸 복도에서조차 0013분만 되면 또가 여자 도둑 소리다. 뒤따라온다. 에필로그 엔드 열린 들날 현수는 아직도 그 방 지하실에서 여자와 무슨 인연이 있었는지 모른다. 다만 학생증을 절대 버리지 않고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여러분, 혹시 자취방이나 하숙집에서 이상한 소리 혹은 상nom되지 않는 현상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어쩌면 어느 날 밤 누군가 당신을 찾으러 올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집에서도 현수의 악몽은 멈추지 않았다. 밤이 되면 복도 끝, 욕실 거울, 지하철 창문에 어김없이 흰 원피스 여자가 어렴풋이 비쳤다. 밖은 친구와 함께 있어도 누군가 곁에 앉아 있는 것 같은 오싹한 기운이 들었다. 밤 12시 13분 핸드폰에서 알 수 없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학생증 아직 갖고 있니? 현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분명 학생증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 눈꼽다. 자신의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듯했다. 10년 현상 전문가의 조언. 공포에 질린 현수는 인터넷에서 10년 현상 전문 유튜버 고스트헌터 박준택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며칠 후 박준은 부산으로 내려와 현수의 원룸 근처에서 심야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카메라, 녹음기, EMF 2개까지 준비하며 박진은 말했다. 이 건물 지하에 묻혀있던 원혼의 지음이 아직 남아있어요. 뭔가 미련이 많은 것 같네요. 학생증 혹시 빌려줄 수 있나요? 현수는 법에 질린 채 학생증을 건넸다. 지하실에서의 진실. 밤 12시가 지나자 EMF 2개가 갑자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박준과 현수는 함께 지하실로 향했다. 지하실 문 앞에서 누군가 낮게 울부짖는 소리와 또다 발소리가 서서히 가까워졌다. 지하실 안 벽에는 수십 장의 학생증과 여러 명이 옅은 실루엣이 어둠 속에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 흰 원피스 여자, 눈동자 없는 새하얀 얼굴이 박준과 현수를 응시하고 있었다. 박준은 한 손에 학생증을 쥐고 조심스럽게 여자에게 내밀었다. 당신이 찾던 건 이거 맞죠? 여자는 학생증을 받아들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EMF 2개가 갑자기 영을 가리켰다. 지하실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해당, 그리고 끝나지 않은 그림자.
박진과 현수는 서둘러 지하실을 빠져나왔다. 그 이후 현수의 꿈에서 흰 원피스 여자다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박진이 찍었던 라이브 영상은 마지막 장면, 팥심찜을 들고 있는 여자 뒤에서 수십 명의 그림자다. 어둠 속에 가득한 모습이 잠깐 포착되어 있었다. 방송 댓글엔 이런 말이 남겨졌다. 저 여자는 이제 떠난 걸까요? 아니면 다음 학생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열린 결말 엔드. 이제 현수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듯 보였지만 밤이 깊은 시간, 지하철 계단을 내려갈 때, 복도 불빛이 깜빡일 때, 언젠가 익숙한 또각또각 부도 소리다. 멀리서 들려오면 가슴이 쿵 내려앉는다. 여러분, 혹시 원룸, 자취방, 지하실, 밤길에서 누군가의 그림자를 본 적 있나요? 혹은 여러분만의 해석, 혹은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밤, 여러분의 곁엔 전날 아무도 없는 걸까요? 며칠이 지나고 현수는 일상에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느 날 책상 서랍 속에서 분명히 돌려줬던 여학생증이 다시 나타났다. 학생증 뒤에는 누군가 손톱으로 파낸 듯 이상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여기서 나다지 나. 그 순간 휴대폰 화면이 깜빡이며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짧은 정적. 그리고 아주 낮고 익숙한 목소리. 아직 여기에 있어. 반복되는 미스터리. 이유도 현수는 한동안 아무 일도 없는 듯 평범하게 살았다. 하지만 밤 00:13만 되면 창문 너머 복도 끝 화장실 거울 속에서 흰 원피스 여자의 실루엣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다.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고 집에 들어온 날 밤, 현수는 문을 열자마자 어딘가에서 젖은 구두도 바닥을 뜨는 듯한 질척 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대답은 없었다. 현수의 결심, 그리고 두 번째 조사. 더는 견딜 수 없었던 현수는 박진에게 다시 연락했다. 뭔가 다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학생증이 다시 돌아왔어요. 박진은 이번엔 더 전문적인 장비와 친구 2명을 데리고 요소하우스를 찾아왔다. 밤 12시 세 사람은 지하실로 다시 내려갔다. 지하실 한가운데 이전엔 없던 작은 문이 새롭게 열려 있었다. 문 너머 끝없이 이어지는 좁은 통로. 그곳에서 수십 개의 학생증과 누군가가 남긴 이름 모를 낙서, 그리고 도도 상짝이 나란히 모여 있었다. 마지막 마주친
톰노트. 좁은 공간. 덜이 돌린 오래된 거울. 세 사람의 모습 기도. 흰 원피스 여자다. 서서히 나타났다. 이번엔 또렷이 눈을 마주쳤다. 여자는 천천히 다가와 팥심찜을 내밀며 현수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모든 조명이 터졌다. 깜깜한 어둠 속 여기서 밭이 입자. 그 목소리다. 길을 파고들었다. 아침 그리고 이해결. 밭짐과 그의 친구들은 아침이 닿자 지하실 출구 근처에서 현수를 발견했다. 기이하게도 지하실 깊숙한 공간과 문, 핫심증, 도길 등 모든 흔적이 사라져 있었다. 현수의 손에는 붉은색으로 변한 핫심증 한 잔만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요소마우스에선 더 이상 또각또각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동래구의 또 다른 골목, 낡은 원룸의 지하실에서 누군가 새벽 00:13에 발소리를 들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열린 결말. 현수는 지금도 때때로 꿈속에서 지하실에 걷는다. 여러분, 밤 00:13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여기서 같이 있어 라고 속삭인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슷한 경험 혹은 여러분만의 해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밤 당신 곁에도 지워지지 않는 발소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몇 주소. 현수는 부산을 떠나 서울로 이사했다. 새로운 곳, 새로운 일상. 모든 게 안정되는 듯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12시 13분에 문득 창밖을 내다보던 현수는 작은 골목 입구에서 누군가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흰 원피스 여자의 실루엣을 분명히 보았다. 잠깐 눈을 깜빡인 사이 여자는 사라졌지만 그날 이후 현수의 생활엔 다시 기이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낯선 도시, 익숙한 그림자. 서울 원룸. 밤이 되면 벽에 걸린 시계다. 매번 00:13에 알람도 울리지 않았는데 스스로 딸딱 소리를 내며 초침이 멈췄다. 그리고 욕실 거울엔 여기 밭이 희미하게 김이 서려 글씨가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다. 가끔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흰 원피스 자락이 슬쩍 보였다. 사라지곤 했다. 박진의 경고. 공포에 떨던 어느 날 밤 박진에게서 영상 통화가 걸려왔다. 박진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했다. 현수야, 그건 단순한 원혼이 아니야. 너에게 단한 인연이 생겼어. 어쩌면 내가 가진 무언가에 집착하는 거야. 혹시 팥생증 아직 가지고 있지? 현수는 팥생증을 버릴 수 없었다. 이상하게 버리려 해도 다시 주머니 속에 돌아와 있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때면 현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공공 식상 전등을 끄고 거울 앞에 섰다. 이제 원하면 와서 직접 말해. 거울 속 서서히 흰 원피스 여자다. 현재를 드러냈다. 이제 그녀는 눈물 범벅의 얼굴로 현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돌려줘. 내 이름, 내 산. 순간 학생증 김란을 자세히 뒤쳐보니 거기에는 미처 잊지 못했던 이름과 조용히 잠들게 해주세요. 나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태난 혹은 새로운 시작. 현수는 학생증을 조심스럽게 찬문을 열고 발깃 아래 부드럽게 놓아두었다. 밤바람이 학생증을 살랑살랑 멀리로 데려가자 찬박에서 도도 소리와 함께 잔잔한 한숨이 들려왔다. 그 순간 모든 기이한 현상이 멈췄다. 에필로그 도시의 또 다른 밤. 그날 이후 현수의 일상은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서울, 도산, 그리고 이름 모를 원룸과 골목길 어딘가에선 밭은 또각또각 익숙한 구도 소리가 어둠을 가르고 지나간다. 여러분, 만약 밤 0014에 익숙한 소리, 누군가의 그림자, 혹은 잊지 못할 기억이 다시 다가온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아직도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평범한 일상이 돌아온 듯했지만 현수는 여전히 밤이 깊을수록 이상한 반달에 시달렸다. 새벽녘 잠결에 누군가 귓가에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 다시는 잊지 마. 학생증을 달빛에 띄워 보내고도 왠지 모를 허전함과 두려움이 가슴 한구석을 떠나지 않았다. 또 다른 피해자. 어느 날 도산에 남아있던 옛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다. 나 혹시 너 예전에 살던 요소마우스에 요즘 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최근 원룸 건물 지하에서 기이한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났다는 소문이
동네 커뮤니티를 통해 번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지하실에서 발소리와 여학생의 흐느낌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학생증을 주었더니 그날 밤부터 악몽이 시작돼서 그림자의 순환. 현수는 이 저주다. 자신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요금 다 새로운 피해자를 찾아 떠난 것은 아니었다.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날 밤 현수는 꿈속에서 요소마우스 지하실에 다시 서 있었다. 수많은 학생증, 도도 차고 울고 있는 흰 원피스 여자, 그리고 새로운 얼굴을 한 젊은 남자다. 문턱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여자는 또 3번 낡은 학생증을 남자의 손에 쥐어주고 있었다. 쾌감 없는 질문. 현수는 자다 깬 속 한참을 어둠 속에 앉아 심각했다. 이 모든 일이 과연 끝이 났을까? 혹은 원한과 고통은 계속 누군가를 따라다니는 오한한 순환일까? 정말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걸까? 엔딩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 여러분, 당신은 어떤 이해결의 공포, 설명되지 않는 환상을 경험해본 적 있나요? 혹시 누군가의 간절한 사냥, 혹은 틀리지 않은 하늘, 우연히 마주친 적 있습니까? 도시의 밤, 지하실 어둠, 그리고 무심코 죽게 되는 남의 물건이 때로는 이야기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0013 혹시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조용히 속삭이고 있다면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며칠 후 현수는 한 통의 임명 메일을 받았다. 메일엔 학생증을 되돌려줘서 고마워라. 나는 짧은 한마디와 흑백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엔 요소마우스 지하실 입구에서 흰 원피스 여자다. 누군가와 함께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사진 아래 손글씨도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잊지 말아줘. 요금다. 또 손자가 되지 않도록. 도시에 번지는 소문. 이유. 도성뿐 아니다. 서울, 대구, 광주 등 여러 도시의 하숙생, 자취생 커뮤니티에는 비슷한 이야기들이 조용히 돌기 시작했다. 자정 너머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 지하실에서 이름 모를 학생증을 주었더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거울에 낯선 여자가 보이는데 아마 착각이겠죠? 누군가의 고통과 외로움이 도시의 밤을 따라 번져가고 있었다. 다시 찾아온 선택의 밤. 현수는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이야기를 인터넷에 인명으로 올리기로 결심했다. 글 마지막엔 이렇게 남겼다. 혹시 여러분도 익숙한 구두 소리, 낡은 학생증, 지하실의 그림자를 경험했다면 제 이야기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리준 녹음단은 아직 그곳에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글을 올린 다음 현수는 깊은 잠에 들었다. 전해지는 마지막 속삭임. 꿈속. 현수는 요소와 옷을 지하실 앞에 다시 서 있었다. 이번엔 흰 원피스 여자다. 조용히 다가와 현수를 바라봤다. 고마워. 이제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다. 여자가 뒤돌아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지하실 문이 조용히 닫혔다. 아침에 눈을 뜬 현수는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가볍고 평온해진 걸 느꼈다. 마지막 에필로그. 그 후로 현수에게 이상한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도시의 방, 지하실 어딘가에선 여전히 익숙한 발소리가 울리고 있을지 모른다. 혹시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다면 이 방, 복도나 거울 너머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흘러 현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인이 되었다. 이제는 바쁜 일상과 새로운 사람들 속에 이옛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는 듯했다. 하지만 어느 퇴근길, 늦은 밤 택시에서 내린 후 골목길을 걷던 현수는 또다시 등 뒤에서 익숙한 또각또각 도둑 소리를 들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길을 돌아보려다 예전의 기억이 떠올라 발걸음만 재촉했다. 낡은 학생증, 새로운 이름. 집에 돌아온 현수는 현관 앞에서 이상하게 낡아따진 학생증 한 장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익숙하지 않은 다른 여학생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뒤쪽엔 연필로 급하게 쓴 듯한 글씨. 나도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학생증은 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새로 실종된 학생이 이름과 일치했다. 반복되는 순환. 현수는 자신의 경험이 끝이 아니다. 단지 다른 누군가에게 넘어갔을 뿐이라는 걸 직감했다. 방 0013. 어느 골목, 어느 복도, 어느 지하실에서 누군가 살려달라고 보험을 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의 밤엔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꼭시 곱고 저편 어둠 속에서 자신을 부르는 낯선 목소리, 익숙한 구두 소리, 잊지 못할 누군가의 이름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혹은 무심코 주문 남의 물건에서 미해결의 사연이 따라온 적은 없나요? 마지막 열린 결날, 현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한번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이 밤, 당신의 옆당, 지하실, 창문 너머, 누군가 도움을 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새로운 이야기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수의 이야기가 온라인에 터진 후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경험담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다. 경기도의 한 자취생은 이렇게 말했다. 저도 자정이 넘으면 복도에서 구두 소리를 들어요. 처음엔 위층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언젠가 현관문 밑으로 팥승증 한 잔이 슬며시 밀려 들어왔어요. 또 다른 댓글에는 이런 사연이 남겨졌다. 한 번 거울을 통해 어깨 뒤에 흰 원피스 입은 여자가 서 있는 걸 봤어요. 등 뒤로 밀당,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증폭되는 불안감. 현수는 자신이 겪은 저주다. 어느 한 사람의 문제나 특정한 장소에 국한된 게 아니네. 깨닫게 되었다. 이건 끝없이 돌고 도는 보통일 뿐이야. 밤이면 카페, 호텔 사이트, SNS마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조용히 번졌다. 마지막 경고. 하루는 인명의 이미 일이 현수에게 또 도착했다.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요? 만약 학생증을 주문다면 절대 이름을 부르지 마세요. 이메일 아래엔 지하실에서 찍힌 흐릿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 수십 장의 학생증과 등을 돌린 채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흰 원피스 여자.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새로운 그림자다. 보였다. 남겨진 숙제. 이제 현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을 남기기로 했다. 그는 사연과 경고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와 각종 커뮤니티에 올렸다. 0013 밤에 복도나 지하실에서 이상한 학생증을 발견한다면 절대 혼자 확인하거나 이름을 불러선 안 됩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나 아직도 누군가의 원한에 연결될지 모릅니다.
열린 결말. 이야기가 끝난 지금 여러분의 곁에서 익숙한 부도 소리, 낯선 학생증, 혹은 어디선가 들리는 속삭임을 느낀다면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 또는 자신만의 해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밤 누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현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자신에게 도착한 모든 메일, 모든 댓글, 모든 제보를 하나씩 정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카톡으로 낯선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봤던 얼굴이 당신이었어요. 첨부된 짧은 음성 파일엔 희미하게 울먹이는 여자의 목소리와 도도 소리가 섞여 있었다. 나 여기 갇혀 있어요. 누구라도 날 기억해줘. 현수는 더 이상 이 공고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다. 앞몸의 확산. 이유. 현수뿐만 아니다. 비슷한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파테, 블로그, 포털 사이트 익명 게시판에는 이 목소리 들으셨나요? 학생증 사진 저도 받았습니다. 0013의 같은 굳은 소리다. 나는 제보가 끊이지 않았다. 밤마다 어디선가 익숙한 그림자다. 또 한 명이 피해자 곁을 서성이고 있었다. 다시 찾아온 금밤. 늦은 밤. 현수는 마지막으로 요소하우스를 찾아나 보기로 결심했다. 어둠이 내린 골목. 지하실 문 앞에 섰을 때 저 멀리 누군가 희미하게 손을 흔들었다. 흰 원피스 여자였다. 그녀는 이제는 슬픔보다는 희미한 미소를 띠고 현수를 바라봤다. 현수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조용히 말했다. 이제 당신의 이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거예요. 외롭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지하실 문이 스르르 저절로 닫혔다. 반의 편원. 이후 현수와 전국의 많은 제보자들은 이상하게 발소리와 공포의 환영에서 벗어났다. 학생증도 도도 소리도 이상한 메일도 더 이상 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걸까? 열린 결말 독자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 이 밤 여러분은 아무 일 없이 지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혹시라도 0013 어둠 속에서 익숙한 부도 소리나 낯선 이름이 적힌 학생증을 만나게 된다면
절제, 혼자, 들 이름을 부르지 마세요. 도시의 밤, 끝나지 않은 두려움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